오늘은 이정록 시인의 희망의 거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의 거처니까 거처가 장소잖아. 그럼 장소 그러면 희망이 있는 곳, 뭐 요 정도. 때는 희망이 존재하는 곳, 뭐 요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작품의 제목 중 일부인 거처는 어떤 곳, 장소, 방 이런 점에서 본다면 희망이 있는 곳 또는 희망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희망이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 또는 내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실수, 시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삶이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 더욱 견고한 삶의 주춧돌을 세울 때 비로소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노래함으로써 우리의 주체적 노력을 강조한 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떼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허방으로 내딛는 저 곁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목을 때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옥수수밭 두둑에 저 버드나무는 또한 제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흠집에 박는다.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옥수수 대저 대. 그 다음에 버드나무. 요 2개가 합쳐져서 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때는 자, 여기서 말하는 옥수수 때 요게 이제는 시적 대상이고 화자가 관찰하는 관찰 대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뿌리를 내딛는 거 왜 내딛어? 그렇지. 살려고 내딛는 거겠죠. 그러니까 삶을 지탱하려는 모습일 거예요. 자, 요 모습을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니까 아직까진 좀 그래, 그치? 그래서 땅에 닿지 못하는 헛발일지라도 실수일지라도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자, 발가락이라고 표현하고 있네. 무엇을? 뿌리를. 자, 그래서 옥수수대의 뿌리를 발가락이라고 표현하는 점에서는 의인법이 되겠고요. 어쨌거나 간에 길게 들이미는 모습은 삶을 지탱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비록 헛발일지라도 계속 들이밀어. 실수일지라도 계속 들이밀어.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행부터 3행까지가 관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4행과 5행은 의미부여의 모습이다. 그래서 관찰에서 의미부여로 이렇게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년은 삶을 지탱하려고 노력하는 옥수수 때 정도가 되겠네요. 허방으로 내딛는 저 곁뿌리처럼 허방 엉뚱한 곳으로죠. 실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맨발의 청춘이 아니고 맨발의 근성. 뭡니까?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 근성이 바로 뭐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인 거죠.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디디고 서 있는 모습.
목 울 때까지 울컥울컥 음성 상징어네요. 일종의 생동감을 부여하면서 시련을 이겨내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젓가락 같은 뭐뭐 같은 뭐뭐처럼 직유법이네요. 그럼 뿌리가 원관념이고 부젓가락이 보조관념이겠네. 부젓가락이라고 하는 건 불 플러스 젓가락이야. 그래서 불을 돋우는 젓가락이고요. 생명력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뿌리는 이 나무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옥수수 때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연 삶을 지탱하는 옥수수 때의 모습. 옥수수밭 두둑에 저 버드나무는 버드나무 시적 대상이 바뀌었죠? 관찰 대상이 바뀌었어요. 또한 엔드 개념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옥수수대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 와,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 흠집에서 상처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흠집에 박는다. 자, 흠집에 박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죠. 리스타트. 희망을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자는 노래합니다. 뭐라고?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으로 삶을 지탱한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네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버드나무에 대한 화자의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년은 상처를 자신의 버팀목으로 삼으려는 버드나무. 마지막 사연 볼까요? 생이란 무엇이란 삶이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옥수수대와 그 다음에 버드나무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삶이란 무엇인가 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일종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이게 궁극적인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연의 모습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깨닫는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라고. 자, 결국 뭡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일종의 역설적 발상이고요. 버드나무와 옥수수는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푸른 이파리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시작,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시련을 이겨낸 생명력 넘치는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버드나무와 옥수수 서로 다른 별개의 대상 자연물이지만 일종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사연은 자연물로부터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지적이고요.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시련을 이겨낸 생명력 넘치는 삶의 모습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자연의 모습에서 삶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 이거죠. 자연물에서 깨달음으로. 자, 처음에는 옥수수대예요. 그죠? 옥수수대가 헛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버드나무를 보죠. 버드나무를 보니까 버드나무는 자신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화자는 깨닫습니다. 뭐라고?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깨달음을 얻으며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라고 끝냅니다. 즉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의지를 지닌 자연의 모습에서 삶의 교훈을 이끌어내는 유추의 방식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설적 인식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방금 했던 것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다. 즉 상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시련이나 고통을 의미하고 버팀목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낸다는 것은 화자의 일종의 역설적 인식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의인화죠.
자, 옥수수대가 뿌리를 내딛는 모습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의인화의 방법을 사용해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정록 시인의 희망의 거처, 희망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제목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